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19일 수요일이에요. 이제 또 3월도 내일이면 벌써 또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 텐데 하루하루 참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게 느껴지죠. 이럴 때 그 시간 소비하지 않고 좀 효율적으로 우리 같이 짬나는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해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할게요. 이거는 나약할 나. 나약하다. 나약하다는 건 뭐 한마디로 의지가 약하다 이런 얘기죠. 여기다가 약할 약자 쓰면은 나약하다라는 이제 그 한자어가 되고, 이 나약할 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로 나약할 유라는 뜻도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보면은 수레거, 수레차 이렇게 있듯이 수레거가 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레거도 있고 수레차도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약할 나, 나약할 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뭐 무기력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게 보통 우리가 쓰일 수, 구할 수 이런 말 하잖아요. 수요 공급할 때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음을 빌려준, 이거는 쓰일 수 할 때 여기 음을 빌려준 이제 형성 문자인데 이거를 그 자원풀이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나약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의지가 약한 거니까 이제 마음심이 부수가 된 거고, 그 자전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 구할수 같은 경우에 설명이 밑에 있는 건 보통 이거는 턱에 난 수염을 의미하는데, 이 자전에서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큰데와 똑같다. 큰데는 보통 사람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제 여기 사람이 제가 만약에 비가 내리는데 그 전에, 비가 내리기 전에 외출을 했어요. 그래서 비를 맞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비가 그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에 이제 빗대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사람이 비를, 이게 가다가 비를 만났어요. 그래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린다 하는 데서 구하다 라는 뜻으로 쓰여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음을 빌려준 형성 문자고, 나약하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마음심이 이제 부수가 되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약하다라는 뜻 말고도 무기력하다 이런 뜻도 있고, 수레거, 수레차 한자는 같은데 뜻은 같은데 소리가 다르듯이 이것도 나약할 나, 나약할 유라는 뜻이 있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거. 이거는 등자나무 등. 등자나무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귤나무와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등색이라 하면은 오렌지색, 그러니까 주황색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지개 보면은 빨주, 노초, 파남보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한자로 바꾸면은 빨갛다는 거는 붉을 적. 그 다음에 빨주 할 때, 그러니까 말할 때는 빨주, 노초 그러지만 한자로 안 쓰면 이 등자나무 등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빨주, 노란 거는 누를 그 다음에 황록, 녹색, 그 다음에 청색, 푸를 청, 그 다음에 남색, 그러니까 쪽남자, 그 다음에 자줏빛 자자 써서 황록, 청남자 이렇게 한자로 말하면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세대들은 뭐 그래도 빨주노초 파남보 했지만은 옛날 저희 아버지 세대들만 해도 이거를 한자로,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안 하시고 황록, 청남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걸 한자로 바꿨을 때 그 무지개 색깔을,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붉을 적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푸를 녹자, 황록, 그 다음에 푸를 청, 그 다음에 쪽남자, 그 다음에 자줏빛 자, 이렇게 황록, 청남자 이런 식으로 한자로 바꾸면 이제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말할 땐 보통 그냥 뭐 빨주노초 파남보 하니까 그런 건 이제 뭐 한자로 바꾸는 게 그닥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등자가 나왔으니까 한번 그 다른 거를 한자로 바꿨을 때 뭐 기억해 두시라고 이제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자나무라는 거는, 이 등은 당연히 소리를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등자나무라 했으니까 당연히 나무목이 부수가 되는 거고, 이건 뭐 전형적인 형성문자죠. 어려울 거 없고, 그다음에 등자나무라는 거는 귤나무와 비슷한 거고, 그다음에 등색이라 하면은 오렌지 색깔, 주황 색깔을 말한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귀울요. 여기서 귀울 그러면은 자전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귀 속에서 소리가 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귀에 가장 익숙한 거는 여기다가 없을 문자 쓰면은 무료하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지루하고 심심하고 흥미없고 뭐 이럴 때 무료하다, 무료하게 하루를 보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러면은 기울요라는 건 이게 어디 기울다라는 게 아니라 귀울요, 귀에서 뭐가 소리가 울려, 이제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기울요가 대표 훈음이지만은 의지하다, 아니면 두려워하다, 멋대로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귀에서 울린다니까 당연히 귀가 부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토끼 묘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토끼 묘 하니까 여기서 료, 묘,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회의 문자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토끼들 보면 귀가 좀 쫑긋 서 있을 때는 약간 긴장한 거, 경계할 때 이렇게 귀가 쫑긋 쓰고, 그 다음에 이런 긴장감이 이제 느슨해지고 내가 마음 놓고 풀을 뜯어 먹을 때는 귀가 약간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그죠? 긴장감이 없을 때. 그러면은 얘가 쫑긋 귀를 세웠다면 뭔가 자기 귀에 소리가 뭐 들렸다거나 경계할 때, 혹시 포식자가 날 잡으러 오진 않나? 하고 탁 두리번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그 토끼묘는 당연히 여기서 지금 형성문자로 쓰여 있지만, 우리가 외우기 쉽게 회의문자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 토끼의 귀 속에 뭔가 소리가 들리니까 귀가 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귀울요, 이때는 무료하다 할 때 같이 짝꿍이 되고, 그러니까 단어가 되고, 그 다음에 외우실 때 형성문자로 쉽게 외울 수도 있지만 회의문자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기억 속에 오래 남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일상생활에서 오늘 하루 무료하다 그러면 하루가 얼마나 그 시간 보낸 게 아까웠겠어요. 그죠? 그런 무료함 없이, 만약에 지금 내가 할 게 없다 하면은 뭐 책도 읽어보고, 뭐 이제 눈이 안 좋아서 시력이 안 좋아서 책을 읽는데도 힘들고, TV도 재미없고 막 이런다면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취미생활 같은 경우,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산을 간다든지, 뭐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를 그래도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보내야 무료함이라는 게 안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무료하다, 얼마나 한가하면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우리가 나약하다는 말도 흔하게 쓰고, 근데 등자나무라는 건 귀에 익숙하지 않은데, 대신 그 등자나무라는 거는 오렌지 나무랑 비슷하고, 그러니까 귤나무랑 비슷하고, 그 다음에 색깔도 그 오렌지색을 말하는 거다.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여기서는 또 무료하다는 말은 아주 흔하게 쓰잖아요. 그죠? 단어가. 그럴 때, 귀울요자를 쓰는구나.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뭐 어려울 거 없다고 생각이 돼요. 자,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그다음에 하루 쉬시고 금요일 날 또 새로운 글자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